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저어주며 나는 오늘을 수없이 상상했다. 반지가 들어있는 작은 케이스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웃으며 말할 줄 알았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라고. 그런데 그날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았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가 케이스를 열었을 때 눈이 잠깐 반짝였고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도 마지막 축하처럼 느껴졌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여기까지 하자.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왜냐고 묻는 눈빛 앞에서 5회라는 시간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느냐고, 나 스스로에게 먼저 물었다 농담이냐고 묻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의 나는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놓였다. 미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사실 이상한 기운은 1년 전부터 있었다. 주말마다 웨딩홀과 드레스숍을 돌며 우리는 점점 지쳐갔다. 카드 결제 알림은 규칙처럼 울렸고 몸은 김치처럼 축 늘어졌다. 나는 결혼 준비가 이렇게 힘든 일인지 뒤늦게 배웠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드레스는 최소 3벌은 비교해야 했고 스튜디오도 밤마다 꼼꼼히 골랐다. 피곤하다고 말하면 그녀의 눈은 오히려 더 반짝였다. 나는 속으로 물었다. 결혼이 이렇게까지 필요한 일일까? 우리는 그냥 함께 살면 안 될까? 그 질문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차 안에서 그녀는 말했다. 안 하면 평생 후회해. 친구들한테도 체면이 있잖아. 그 말에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행복보다 체면이 앞서는 순간들이 쌓여갔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음은 더 멀어졌다. 통장을 펼쳐 서로의 저축을 말하던 날, 나는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성실히 모은 금액을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계산기가 돌아갔다. 5회 동안 이것뿐일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나는 집을 먼저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능하다면 내가 더 보태고 싶다고. 그때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현실만 따지는 사람 같다는 말이 나왔다. 나는 현실이 두려웠고 그녀는 꿈을 지키고 싶어 보였다. 서로의 언어가 달랐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말을 해도 다른 뜻으로 들었다. 백화점에서 예물을 고르던 날 카드에 찍힌 금액을 보고 머리가 하얘졌다. 3달 월급이 한 번에 사라졌다. 그래도 나는 웃었다. 언젠가 추억이 되겠지.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강남의 한 식당에서 양가가 마주 앉았을 때 공기는 얼어붙었다. 집과 대출 이야기가 오가며 말은 공손했지만 끝은 날카로웠다. 결혼이 사랑의 약속이 아니라 조건의 협상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혼자가 된 미래를 상상했다. 외롭지만 숨쉬기 편한 삶을 말이다. 그리고 카페에서 반지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녀의 선택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저린다. 하지만 그날의 결정이 도망이 아니었다는 걸 말하고 싶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도 두렵다. 그러나 적어도 거짓으로 시작하지는 않았다. 이 이야기는 변명이 아니라 기록이다. 나는 이 선택으로 미움을 샀고 동시에 나를 지켰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받을 거라 믿고 오늘을 견딘다. 침묵 속에서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내일을 준비한다. 그리고 문을 나선다. 조용히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나는 점점 내가 아닌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먼저 떠올랐다. 회사 일보다도 예식장 전화드레스, 일정 스튜디오 미팅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처음엔 설렘이라고 믿었다. 모두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설렘은 의무처럼 느껴졌다. 웃어야 할 때 웃고 결정해야 할 때
망설이지 않는 척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했다. 이 정도는 다 참고 가는 거라고 결혼이란. 원래 이런 거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자꾸만 뒤로 물러났.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내가 드레스 이야기를 할 때 그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더 열심히 설명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왜 비교해야 하는지, 왜 한 번뿐인 결혼인지 말이다.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밤마다 휴대폰으로 견적서를 넘겨보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다. 드레스 사진, 신혼여행,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금액으로 환산돼 불안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줄이는 순간 내가 이 결혼을 덜 원한다는 뜻이 될 것 같아. 집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웃으며 넘기려 했다. 현실적인 문제라는 걸 알았지만 마음이 먼저 다쳤다. 그는 집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래서 더 말이 안 나왔다. 나는 꿈을 꾸고 있었고 그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멀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그럼 결혼 준비 비용은 내가 책임질게. 집은 오빠가 하면 되잖아.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때는 몰랐다. 그저 역할을 나누면 될 거라 생각했다. 서로를 이해한 합의라고 믿었.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점점 예민해졌다. 혼자 떠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선택한 일들이었지만 동시에 버거웠다. 그에게 투정을 부리면 그는 미안해하면서도 답답해 보였.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면서도 다른 속도로 걷고 있었다. 어느 날 카페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생각보다 돈이 더 들어서 대출을 조금 받았어. 순간 그의 얼굴이 굳는 걸 보았다. 그때 알았다. 내가 숨기고 있었던 불안이 결국 우리 사이로 흘러나왔다는 걸. 그는 말이 없었고 나도 더 말하지 못했다. 커피는 식어갔고 대화는 공중에 멈췄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우리가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닐까? 그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밤새 나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삐걱거렸다. 회사에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웃었지만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으면 숨이 막혔다. 주변 동료들은 결혼 이야기를 부러움 섞인 농담으로 꺼냈고 나는 맞장구를 쳤다. 속으로는 자꾸만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다. 선배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결혼 후 이야기가 나왔다. 아, 2억 원비 대출이자 명절마다 반복되는 가족 행사. 그 이야기들은 경고처럼 들렸다. 다들 웃으며 말했지만 웃음 뒤에는 체념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물었다. 우리는 정말 이 과정을 거쳐야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붙잡고 계산을 했다. 이미 받은 대출 금액, 앞으로 나갈 비용, 부모님 도움까지 모두 더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숫자들이 화면에 가득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솔직해지기로 마음먹었다. 그에게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숨기지 말고 불안을 드러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만났다. 그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나는 말했다. 나도 집에 가전도 사고 꾸미고 싶어서 대출을 받았어. 그리고 사실 예전 학자금 대출도 아직 남아있어. 그 말을 하는 동안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며 나는 더 말하지 못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앞으로 대출은 어떻게 할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같이 갚아야지, 부부잖아.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사실이 나 자신도 놀라웠다.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던 생각이 그 순간 공기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부모님과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서운함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이미 우리는 한 팀이 된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카페를 나서며 그의 등을 바라봤다.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다. 며칠 후 그의 부모님 반응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상식과 책임이라는 단어들이 나를 향해 날아왔다. 나도 알고 있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하지만 그 말들이 모두 나를 향한 평가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 울면서 말했다. 5회를 함께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선을 긋느냐고. 그는 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는 사랑으로 버텨온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 참고 있었던 거라고. 결혼이라는 도착지가 사라지자 남은 것은 서로 다른 계산기뿐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처음으로 이 관계의 끝을 생각했.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쉬어졌.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는 그를 다시 만나자고 했다. 더 미루면 서로에게 더 잔인해질 것 같았다. 카페는 처음 만났던 곳과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우리는 마주 앉았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반지 케이스를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웃었던 날들, 다퉜던 밤들, 미래를 약속하던 말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데까지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그는 나를 바라봤고 눈에 당황과 슬픔이 동시에 스쳤다. 왜냐고 묻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걸. 나는 말했다. 더 이상 사랑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 견디고 있는 것 같아. 이 상태로 결혼하면 우리 둘 다 불행해질 거야.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처음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5회가 이렇게 끝나는 거냐고. 그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의 길이가 관계의 오름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럼에도 사이사이에 상처는 묻어났다. 그래도 이상하게 큰 싸움은 없었다.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각자 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혼자 앉아 결혼 준비 관련 메시지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계약 취소 알림이 뜨고 위약금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손이 잠시 떨렸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끝났다는 느낌이 컸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후회와 안도감이 번갈아가며 찾아왔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과 그때 멈추지 않았다면 더 큰 상처를 안고 살았을 거라는 확신이 엇갈려. 지금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 화려하지도 외롭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내 선택에 대해 스스로를 속이지는 않는다.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나를 줄이지 않아도 되는 삶이다. 가끔 그녀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 마음이 아리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행복을 찾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싶다. 5회의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 그 시간 덕분에 나는 내가 어떤 결혼을 원하지 않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건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다. 이 선택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거짓은 아니었. 나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간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